전공사회 기출난제 해설 지금 13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에서 1번에서 10번은 법과목이고 그 다음 즉 10문제는 법, 그 다음 10문제는 미시경제, 그리고 마지막 10문제는 거시경제, 이렇게 구도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미시경제 13번째 수출보조금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역 정책하면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가 있고 수입품에 대해서 수출품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품에 적용하는 것은 관세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비관세 정책으로 수입 할당제, 즉 수입 쿼터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품과 관련해서 수출보조금 정책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다르게 정의를 하면 관세 정책, 비관세 정책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관세 정책, 비관세 정책. 관세 정책 출제가 됐고 수입 쿼터제 출제가 됐고 보조금 정책도 출제가 됐는데 이 보조금이 우리가 미시나 거시에서 알고 있는 그 보조금과 이 보조금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문제 푸는 그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수출보조금 정책. 네, 이건 그러면 왜 하필 2013년 행정고시 문제냐? 그렇죠? 왜 하필 2013년 행정고시 문제냐? 한번 볼게요. 한번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것이 2015년에 임용고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글자는 똑같지 않지만 정답은 같아요. 똑같습니다. 2015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국은 철강을 수출하는 나라면서 소국입니다. 작은 나라니까 소국이다. 소국. 즉 그 나라의 생산량이 국제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소국이면서 수출을 장려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판다고 된 그 정부가 수출품 철강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A국의 소비자 잉여와 총잉여, 사회적 총잉여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대로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시오가 2015년 임용 기출문제였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3년 2년 전의 행정고시 문제는 수요 공급 곡선을 주어졌고요. 수요 공급 곡선을 주어졌고 그러면 이걸 다시 보면 저쪽으로 넘기면 P는 150-Q라는 수요 곡선 넘어가니까 저쪽으로 곱해주니까 P는 EQ라는 그런 공급 곡선,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해결하라. 그런데 똑같습니다. 임용 방식과 똑같아요. A 나라는 작은 나라다. 소국이다. 그죠? 소국이다. 그러한 그 소국의 수출 보조금 정책의 도입이 사회후생, 그렇죠?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총잉여를 설명하시오 이거죠. 그죠?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총잉여를 설명하시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임용고시가 선행 그런 문제에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에러가 있으면 어떤 수험생은 1년을 더 할 수도 있고 1년을 덜 할 수도 있고 그 1년을 덜해서 합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인생에 수험생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임용 출제 교수님들이 좀 머리를 쓰는 거죠. 이미 검증이 됐으니까 고시나 행시나 변호사 시험에 검증이 된 문제를 약간 쉬운 문제들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연동성이 있다. 이 문제가 좀 더 종합적이죠. 그죠? 이 문제가 좀 더 종합적이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수출 보조금, 우리가 보통 수요 공급 곡선에 있어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주어질 때 보통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보조금 지급이에요. 또는 생산비가 상승해서 인건비가 상승한다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매긴다든지 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S2-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텍스, 그렇죠? 아니면 비용 상승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보조금에서 아싸 보조금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 문제는 특별히 조금 어떤 스킬을 요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수출 보조금 정책으로 먼저 한번 차근차근히 갈게요. 수출 보조금은 이것이 어떤 논리냐면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면 국내 가격에 비해서 국제 가격이 보조금만큼 낮아지게 된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 하면요.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보조금만큼 높다. 이 소리는 그 보조금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 보조금의 그 원천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만큼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국민은 그 물건 값을 주고 국제 가격에 그 값을 주고 사지만 어때요? 보조금만큼의 어떤 세금을 떠안게 되니까 국내 가격은 140원이 되겠습니다. 국제 가격이 110원이니까 여기에다 국제 가격 110원에다가 플러스 보조금 30원에서 국내 가격 14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임용에서 안 나왔지만 나온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국제 가격에서 보조금만큼 더하면 국내 가격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국내 가격은 140원이 되겠습니다. 140원. 그냥 행시 문제 그대로 갈게요. 아직 여기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원래는 이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같이 이렇게 그림 먼저 갈게요. 네. 국제 가격이 지금 이게 국내 가격 원래는 처음에 최초에 단순 경제 균형점은 여기였어요. 그런데 국제 가격이 110원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수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을 하게 돼요. 철강을 수출하게 되는데 이만큼 수출하게 돼요. 이만큼 수출하니까 국가는 성이 안 차. 성이 안 차니까 왕창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 철강 산업이죠. 철강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떠안기 때문에 국내 가격은 140원의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 현실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단종이 됐지만 소나타를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소나타 가격이 한국에서 소나타를 샀을 때하고 미국에서 소나타를 샀을 때하고 예를 10년 전이라고 합시다. 어디가 더 비쌉니까?
한국의 소나타 가격이 더 비쌉니다. 뭐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그래서 여기에서 30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지웠다가 다시 할게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원래 있던 이 상태에서의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이었어요. 그렇죠? 원래 있던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이었어요. 원래 있던 소비자가 잉여가 이만큼이었는데 보조금을 지급해서 국내 가격이 140원이 되니까 소비자 잉여가 AB만큼 감소했죠. 마이너스 A만큼 마이너스 B만큼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 있다가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였다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생산자는 이만큼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만큼 생산자 잉여가 증가했으니까 생산자 잉여가 A, B, C만큼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증가했죠. 여기서 정부 재정 한번 봅시다. 여기서 정부 재정은 이만큼이 정부 재정입니다. 아하, 이게 지어주는구나. 에이라. 보겠어요? 소비자잉여. 아이, 참. 이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소비자잉여는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만큼 감소. 생산자잉여. A, B, C, D만큼 증가. 그 다음에 정부 재정은 나간 거니까, 곳간에서 나간 거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만큼 나갔어요. 그러면 사회적 총후생은 어떻습니까? 총후생은 A, 그러면 이거 단데 한번 B 없어지고 맞죠? C 없어지고 D 없어지고 에이. 생산자잉여. 요만큼이 생산자잉이죠. 요만큼이 생산자잉. 에이, 참. 큰일 났네, 이거. 좀 지우개. 빨간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소비자잉여.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만큼 감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생산자잉여 A, B, C. A, B, C. 그 다음에 정부 재정 마이너스 B. 그럼 됐어요. A 없어지고 B 없어지고 C 없어지고 즉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D가 이게 후생손실이란 뜻이에요. 후생손실을 구하시오. 자, 후생손실만큼 총효용이 감소하는 거죠. 총효용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 내릴게요. 결론. 그 결과 이제 여기서 할게요. 결과 소비자잉여, 소비자후생, 소비자잉여 감소, 생산자잉여 증가, 정부 재정 감소, 후생손실이 이만큼 있다라고 한번 봐봐요. 마이너스 A 없애주고 B 없애주고 C 없애주니까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D만 남죠. 이만큼이 후생손실입니다.
그렇죠? 소비자 잉여 감소. 이것을 가지고 2015년 임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국가는 철강을 수출하는 작은 나라다. 소국이다 그랬죠. 소국. 똑같습니다. 행정고시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소국이다. 그래서 보조금, 톤당 일정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조금을 지급했다. 즉 비관세 정책 중에서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정책 시행 후에 A국의 소비자잉여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A국의 소비자잉여 감소. 요거 감소. 총잉여 후생손실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감소. 그렇죠? 소비자잉여 감소. 후생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총잉여도 감소해서 감소가 답이었어요, 여러분. 감소가 답이었다. 이처럼 선행하는 그런, 즉 여기서 이제 행정고시 문제와 우리 임용시험이 연동이 돼서 그런 짝이 되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짝이 되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여기서는 여러분 제가 많이 다 소개를 할 수 없지만 수출 보조금과 관련해서 나오는 패턴은 똑같아요. 항상 어떤 나라가 소국이다가 기본입니다. 소국이다. 작은 나라다.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총잉여가 어떻게 되는지 똑같은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더 나은다고 한다면 어때요? 여기에서의 그러면 이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국내 가격이 얼마냐? 국내 가격이 얼마냐? 그렇죠? 국제 가격에 보조금을 더해서 국내 가격이 결정되고 그랬을 때 후생 손실이 얼마냐? 후생손실을 구하셔. 이 계약적으로 후생 손실을 나타내는 부분을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보강이 돼서 출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3번째 수출 보조금 효과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또 기출에서 또 논점이 되고 있는 이 보상 변화와 대등 변화 제목을 이렇게 제가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는데 잠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